한국 애니메이션이 골든글로브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줄여서 캐데언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 이은 연속 수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는 3월 영화계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엔 디즈니가 총력을 기울인 주토피아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인 괴물 같은 흥행작이죠.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작품 캐데언과 극장을 살린 디즈니의 주토피아이. 이 둘의 대결 뒤에는 단순한 작품 경쟁을 넘어 스트리밍 vs 극장이라는 영화 산업의 생존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캐데언이 이 거대한 벽을 넘고 아카데미 트로피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데언의 아카데미 도전에서 최대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대결이 단순한 시상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데언은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 두 부문에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주제가 골드는 빌보드 8주 연속 1위를 찍으며 사실상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이죠. 여기서 캐데언은 주토피아이라는 초강력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주토피아이는 16억 달러가 넘는 전 세계 흥행을 기록하며 2025년 극장가를 구원한 작품이거든요. 아카데미는 극장 영화를 중시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리고 속편에 인색하기로 유명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카데미가 작품성과 문화적 영향력의 캐데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극장 산업을 살린 주토피아이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자존심 싸움이자 스트리밍 시대의 영화 산업의 정체성을 묻는 선택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 대결의 모든 측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장의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캐데언이 애니메이션상 후보로 호명됐을 때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제가상까지 이관왕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이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캐데언은 이미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연속 수상이죠.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캐데언이 아카데미로 가는 모멘텀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흔히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이기면 아카데미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캐데언은 넷플릭스에서 5억 회가 넘는 시청 기록을 세웠어요.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IP 가치는 업계에서 최소 25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제한적이긴 했지만 극장 개봉 수익도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캐데언은 이미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서와 K-팝 문화를 바탕으로 자아성찰, 동료의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담아냈어요. 비영어권 작품이 이 정도 글로벌 임팩트를 만든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결국 골든글로브 이관왕은 단순히 상 2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카데미를 향한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세만으로 아카데미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주제 가상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문은 이미 승부가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캐데언의 사운드 트랙 골드는 그야말로 괴물이거든요. 빌보드 핫백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8주 연속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왕국의 레디꼬가 다시 나오거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 정도는 돼야 비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도 8주 연속 1위를 하진 못했습니다.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가수 이제는 이미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어요. 곡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캐데언이라는 작품과의 시너지가 완벽했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찾게 되고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 역사를 봐도 이 정도 대중적 파급력을 가진 노래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시상식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하지만 현재로선 골든이 주제가상을 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마디로 주제가상은 캐데언이 가져갈 겁니다. 문제는 다음이죠.
장편 애니메이션상. 여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카데미상을 이해하려면 이 시상식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아카데미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극장 영화 시상식입니다.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조건이 구체적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국 주요 6개 대도시 중 최소 한 곳에서 하루 3회 이상, 7일 이상 연속 상영돼야 해요. 그리고 극장 개봉 전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이나 TV에 먼저 공개되면 안 됩니다. 단, 스트리밍과 극장 동시 공개는 허용되죠. 넷플릭스는 이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캐대언을 전 세계 스트리밍으로 공개하면서 동시에 뉴욕과 LA 등 주요 도시의 예술영화관에서 제한적 개봉을 했어요. 전국 모든 극장이 아니라 특정 지역 소수 극장에서만 상영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상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꼼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영국 아카데미는 상영일수 부족을 이유로 캐대언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 아카데미 협회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눈 감아준 거죠. 넷플릭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월에는 관객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특별 상영회를 열었고 10월 말에는 전국 800여 개 극장에서 대규모 재상영을 진행했어요. 이때는 이미 캐대언 신드롬이 불고 있을 때였죠. 형식적 요건도 충족했고 인기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마 이때만 해도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을 낙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극장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디즈니의 주토피아이가 개봉한 겁니다. 11월 26일 미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했죠. 그리고 말 그대로 흥행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개봉 17일 만에 전 세계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 1조 4천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6억 5천만 달러 이상 2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죠. 단순 흥행작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를 다투는 초대형 히트작이 된 겁니다. 만약 16억 달러를 넘어선다면요? 인사이드 아웃을 제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섭니다. 그동안 실사나 애니메이션에서 연달아 실패를 맛봤던 디즈니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구세주였던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토피아이는 중국 내수용이 아닌 진짜 글로벌 흥행작이라는 점이에요. 나타지 마동강세이는 흥행 수익의 99%가 중국 내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영화죠. 하지만 주토피아이는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흥행하며 지난해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자리를 차지했어요. 한국에서도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2025년 한국 영화 시장 전체 관객이 1억 600만 명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주토피아이가 채운 거예요. 만약 주토피아이가 없었다면 한국 영화계는 관객 1억 명 선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은 건 주토피아이였어요. 이쯤 되면 아카데미 협회 입장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 영화 산업을 살린 주토피아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캐대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이제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성입니다. 캐대언은 자아성찰, 동료와의 신뢰와 연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표현했어요. 주제의식과 작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K-팝과 한국의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낸 게 강점입니다. 주토피아이는 어떨까요? 시종일관 코믹한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사회적 불신과 편견의 문제, 그리고 그 극복 방안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캐대언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두 작품의 주제나 작품성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훌륭하거든요. 그럼 흥행면은 어떨까요? 주토피아이는 16억 5천만 달러를 벌었죠. 명확합니다. 캐대언은 스트리밍이라 수익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IP 가치 25억 달러, 극장 개봉 수익 3억 달러, 여기에 5억 회가 넘는 시청 기록을 고려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성적입니다.
오히려 캐데언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어요.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캐데언은 음악, 패션, 완구, 게임, 테마파크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거대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주토피아에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결국 디즈니라는 거대 시스템 안의 속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아카데미는 속편에 인색하다는 점이에요. 거의 100년 역사에서 속편이 작품상을 받은 건 대부위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단 2편뿐입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마찬가지예요. 토이스토리 3가 유일하죠.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작품성은 비등하고 흥행도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캐데어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었고 주토피아인은 극장을 살렸습니다. 아카데미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아카데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먼저 아카데미 협회의 구성부터 봐야 합니다. 전 세계 영화인 약 1만 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엔 극장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극장 영화 산업은 위기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리밍의 거센 도전에 기존 영화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100년 역사의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한 많은 영화인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토피아이가 등장했어요. 극장을 다시 살렸습니다. 한국에서 관객 1억 명 선을 지켜냈고 미국 극장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죠.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이 공로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캐데어는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제한적 극장 개봉으로 형식만 갖췄을 뿐 본질적으로는 스트리밍 콘텐츠죠. 물론 문화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게 극장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됐느냐? 글쎄요. 아카데미는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치하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극장 영화 문화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주토피아이가 유리합니다. 하지만요, 캐데언에게도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속편에 대한 아카데미의 냉대죠. 주토피아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속편입니다. 오리지널리티에서 캐데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게다가 골든글로브 이관왕으로 이미 기세를 잡았습니다. 결국 아카데미는 고민에 빠질 겁니다. 산업을 선택할 것인가,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상을 선택할 것인가, 극장을 살린 주토피아이를 줄 것인가, 새로운 문화를 만든 캐데언을 줄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캐데언과 주토피아이. 둘 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운없게도 같은 해에 부딪혔죠. 그리고 각각 넷플릭스와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주제가상은 캐데언이 가져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이에요. 여기서 아카데미는 선택해야 합니다. 극장 영화 산업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혁신을 인정할 것인가. 해외 언론들은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캐데언이 기세를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아카데미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주토피아이가 극장 영화의 자존심을 지키며 반전을 만들어낼지. 사실 어느 쪽이 이겨도 한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캐데언이 이기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고, 주토피아이가 이긴다 해도 캐데언은 이미 충분히 역사를 썼거든요. 골든글로브 이관왕, 빌보드 8주 연속 1위, 5억 회 시청 기록. 이미 전설이 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현지 시간 3월 15일 미국 LA에서 열립니다. 그날 밤 캐데언의 이름이 불릴지 주토피아이의 이름이 불릴지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콘텐츠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